지금은 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상해졌지만 예전에 여당은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제1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서로 비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밀어붙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법을 상정을 안 해버리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 독자적으로 좀 어떨 때는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행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회기를 살라미처럼 썰어가지고 그동안 국회가 법과 규칙과 선례에서 만들어놨던 안전장치 같은 게 다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민주주의가 오래 발달한 다른 나라도 그러고 소수자들이 쓰는 겁니다. 이걸 천천히 걸어가거나 연설을 오래 해가지고 이걸 늦추는 방식인데 민주당이 공수처 통과하면서 아니 왜 야당만 연설하냐 우리도 하겠다. 정말로 웃기는 일인데 필리버스터를 그 법의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검수완박법을 통과 안 시켜야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오래된 전통 또 나중에 누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안전판이 되는 제도들을 좀 지켜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의장도 이 법이 가지는 법 자체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의미 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놓고 생각할 때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박병석 의장은 뭐 잘 알려진 대로 의회주의자로서 원칙을 경지를 해온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분도 지금 뭐 당적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지만 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가깝게는 언론중재법을 막 그걸 비등하게 이제 추진은 하려고 할 때 사실 박병석 의장이 큰 역할을 해서 여야 간의 협의를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행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와 같은 역할을 박병석 의장이 또 이번에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강경한 그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의장한테도 뭐 심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GSGG 그거죠. GSGG. 그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미디어 투기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SNS에 박병석 GS주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장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길 거부한 것을 두고 쓴 글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GS주지는 우리 욕의 초성을 영어로 옮긴 거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판사 출신의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 의원은 욕설이 아니라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 박 의장에게 사과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네 의장을 존중하지 않고 GSGG 같은 말을 쓰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는 징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 언론중재법에 박병석 의장이 큰 역할을 했듯이 이번에도 지금 양당 원내대표를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접점을 찾아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자신이 이걸 맡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한번 그 진행을 보시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검수완박 당론을 끝까지 밀어붙이자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려되는 점이라거나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의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컸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 법원행정처 차장을 쏘아붙였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박병석 의장을 향해 자문그룹이 입법권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탈당까지 감행했던 민영배 의원도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검찰개혁 물 건너갔다. 박병석은 역적, 탄핵하자 등의 성토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과의 면담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국회 시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라며 입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고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의 법안을 이송을 하면 그때부터 정부의 시간, 뭐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벌써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 강석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저는 지금 거부권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이송이 돼야 그때부터 거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때 입장을 정하는 건데 아직 법안도 안 됐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뭐 이름 등록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지극히 형식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언뜻 뭐 지당한 말씀 지금 국회 시간이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는 뭐 기본적 방향은 하지나 검찰이나 경찰이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뭐 하도록 해야 된다. 그건 국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다 공자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정쟁화로 치닫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갖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처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말을 해석하는 게 전문인 언론인들조차도 못 알아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 그 신문의 해석이 각각이 다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찬성했다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의 해석이 가장 맞을까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과 가장 소통을 많이 했던 세력의 해석이 가장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추진하라고 한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 개혁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신 거죠. 지금 민주당의 지금 밀어붙일 강행 처리에 일정의 우려를 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모호함 속에 들어있는 실제 내용은 민주당의 지금 검수 소위 말하는 완박법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또 추진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국회 시간이니까 국회에서 갖고 오면은 나는 해주겠다 이런 뜻이지 국회의원들이 아니 대통령하고 전혀 의사소통 없이 교감도 없이 그냥 멋대로 하겠다. 그랬다가 만약에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은 그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은 공자님 말씀 같이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걸 갖고 지금 과거에 언제 뭐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 거부권 행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은 그냥 시간 끈다는 거고 뭐 오면 해주겠다고 그거 저보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한 거고. 여기서도 뭐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원래 대통령의 말은 이렇게 해석이 분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검수완박법에 반대하지만 만약에 문 대통령이 여기 찬성하신다면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추진한다. 이래야지 저는 지금 국회의 시간 운운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가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 먹은 사람 입장에서 두 번씩이나 그러면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약간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한 게 추미애 전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1년 동안 대립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이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면 재량권이 없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국무총리가 장관 정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 대통령 논리대로 하면 대선에 나섰을 때 공수처 공약 같은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공수처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할 땐 하다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뒤로 가는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참여정부 때 노 대통령께서 너무 견해를 솔직하게 밝혔다가 공격을 당했다. 그런 분석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국가 지도자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나는 이런 의견인데 국회가 내 뜻하고 다르면 그건 존중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가 통과시킨 다음에 내가 거부권을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거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